오늘은 전체주의와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음 단계는 전체주의가 아닌가, 이러한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의 기초가 되는 거죠. 과거 신분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태동이 될 때 개인의 자유, 선택,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신분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성취하고 그 성취를 통해서 그 과실들을 세상에 나누고, 그러한 가치들이 기본 바탕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그러한 종교관도 받침이 돼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세계관, 종교관이, 특히 기독교적인 종교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자꾸 넘어오면서 그것이 집단보다는 개인, 그리고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가치, 이런 것들이 중시되면서 절대적인 종교라든지 세계관, 지식, 진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식에 있어서는 상대적 지식, 상대적 진리,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는 일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또 심지어는 성당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이제 흔한 일입니다. 유럽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차 적어지고 있죠. 반드시 탈종교화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전체주의가 온다, 이렇게 뭐 커즐 이펙트 식으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중간에 매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 공산혁명의 하드파워적인 그러한 혁명 전략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난 이후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 전략으로 그 기존 종교를 파괴하고, 기존 가치관을 파괴하고, 그런 기존 지식을 파괴하고, 그리고 뭐든지 상대적 자율, 상대적 지식, 뭐 이러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도된 것도 있고요, 학문 영역에서 순수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혁명 전략으로 의도된 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존 종교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크게 인간이 많은 부분에 그 심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종교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생물학적인 그 남자 여자의 그 어떤 그 가정, 그 부부, 이러한 것을 적극 부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젠더를 강조하게 되고요. 그 가족, 이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구성되고 자녀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뭐 남성 7, 여성 8, 뭐 그리고 아이들 여럿, 아니면 남성인 엄마, 남성인 아빠, 그리고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여성인 엄마, 여성인 아빠, 그리고 또 입양한 아이들, 뭐 이런 것도 가족이다. 물론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긴 종교관을 거부하는 성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성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다. 사회학적 성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은 남성이지만 내일은 여성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중성이 되고, 또 제4의 성, 제5의 성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소수자라든지 성소수자죠. 성소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의 인격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가정관념을 파괴하는 거죠. 그 어떤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그 배가 고플 때라든지, 뭐 힘들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 엄마 생각이 많이 나죠, 보통.
그런데 이제 가정이 그런 식으로 해체 비슷하게 그 기존 개념과 완전히 달라질 때는 그 의지할 데가 좀 없는 겁니다. 또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어떤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리고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러한 밑바탕 토양이 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이제 혁명 전략이고, 그것이 반드시 또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뭐 그 좌파라든지 혁명 전략에 그 동의해서 그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의 그 PC주의로 나타나고요. 뭐 또 인종운동, 또 성해방, 뭐 그 다음에 해방 신학,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죠. 기존의 그 종교관이나 가치관들, 세계관, 그리고 가족관이 해체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체 세력으로 그 공산주의에서 전파하려고 그랬던 전체주의 세력들이 자리 잡는데 상당히 그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AI가 발달하고 IT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통제하기가 더욱더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좀 읽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문해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 글자를 본다는 건 사고 능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고력을 배양을 하면서 그 어떤 그 자신의 존재라든지 가치에 대한 그 깊은 성찰,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찾는 유튜브라든지 검색, 그리고 SNS, 그리고 왜곡된 언론들, 통제된 언론들, 그리고 선동된 여론들,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빅테크의 영향력, 제약회사들,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그 사태에서 보듯이 인구를 조절하고 얼마든지 팬데믹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 목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통제가 너무나 잘 먹혔죠. 전 세계에서 11차까지 백신을 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그리고 극복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거부운동, 그리고 감기만도 못한 거에 인간을 통제하지 마라. 이러한 분들이 이제 초반기에는 통제가 먹혔지만 그런 각성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게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탄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 이기주의자나 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팬데믹을 오히려 퍼뜨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막 매도당하면서 탄압을 받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았죠. 어찌 보면은 먼저 깨이고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우민화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질타를 받은 경우라, 우리나라는 지난 팬데믹 사태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우민화라든지 대중 조작이 쉬운 나라에 이미 판명이 됐었습니다. IT라든지 AI 기술, 빅테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을 더욱더 통제를 해서 디지털 파시즘이나 디지털 전체주의로 통제하기가 더욱더 쉬워졌다. 실험 영역이 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야 되고 현금 사용도 안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하고, 그걸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서 취업이라든지 진학, 거주 이전의 자유, 인민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인민 통제의 아주 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변화인데, 극도의 이기심이 남는 겁니다. 존재와 소유 문제로 생각을 하면은, 존재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타심, 그리고 후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성찰이나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이제 존재의 삶이고, 소유는 좀 더 큰 차를 타겠다,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겠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벌겠다. 물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소유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소유욕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소유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그리고 그 성찰, 그리고 베품, 그리고 이타심, 이러한 가치들로 인해서 더욱 값지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한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자체, 존재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다 파괴되고 아주 그 전체주의 사회로 자꾸 넘어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냐면 가족 간에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미덕이었죠. 이제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노후를 완전히 대비할 수 있게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노인 봉양에 대해서 미루고, 또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삶 자체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를 갖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것은 결혼으로도 나타납니다.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히 뭐 아이 키우기 어렵고 취업이 안 돼. 그 이전에 취업이 안 되고 집 사기 어렵고 또 아이를 키우면 너무 교육 상황이 고통스럽고 이런 문제를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밑바탕에는 상당한 이기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끼면서 살고 이런 것이 싫은 거죠. 나는 다음 달에 더 좋은 카메라로 바꿔야 되고, 나는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나는 호캉스를 즐겨야 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결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종족 보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이 사회를 건전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조차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6.25 때하고 지금하고 아이 키우기가 언제가 더 어려웠을까요? 60년대, 70년대하고 지금하고 아이 키우기가 어디가 더 어려웠을까요? 모든 것을 사회 탓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극도의 개인, 이기심,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소매치기가 있든지 옆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강도가 나타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와주는 것은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사회라든지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용감한 시민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중국 사회에서는 정말 다 외면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쪽과 더 가까울까요? 아직도 용감한 시민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체주의 사회, 그리고 중국의 속방으로 가는 이러한 그 움직임에 있어서도 비겁한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다음 달에 카메라를 뭘로 바꾸고, 다음 달에 외식을 뭘로 하고, 다음 달에 호캉스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몰두하게 되는 삶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주의 사회에서 극도의 이기심을 갖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다음 단계가 전체주의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회학자, 교육학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 반대로 하면은 대안이 됩니다. 이기심이나 이익을 극복을 하고 내 이웃과 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부정의와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 다음 단계 디지털 파시즘이나 팬데믹 같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대하고, 그러고 그 소유보다는 존재의 삶, 그리고 종교적 가치, 또 그 존재의 가치, 그리고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깊은 그 성찰,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정반대로 가면은 자유민주주의가 그 전체주의로 가는 흐름을 우리들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